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요. 목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소년 안태국 대표는요, 어려서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1965년 대구 달성군에서 태어난 태국. 너는 장남이니까 동생들한테도 잘. 5남매 중 맞이었던 그는 유독 유교적 문화가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태국에게 남자로서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늘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태국은 커서 무엇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로 늘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될까, 사업가가 될까, 군인이 될까, 무엇이 될까. 청춘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고민이었지만 태국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와가지고 제 인생관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숱한 고민 끝에 정한 꿈이 바로 돈 잘 버는 사업가였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모 대학의 무역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목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태국은 무섭도록 그 꿈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팅, 소개팅,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뒤로한 채 외국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한 놈이었죠. 소장기 민병철 생활영어인가? 그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시리즈가 한 12권 있는데 사실 그것을 한 권을 가지고 한 100번, 200번 그냥 자꾸 이었죠. 항상 갖고 다니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낭만이다, 젊음이다 해서 여기저기 휩쓸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안태국 대표는요,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일어를 공부하고 또 세상을 아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뭔가 큰 눈을 키워갔던 겁니다. 그리고 1991년 대학을 졸업하고는요, 바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일단 경험부터 쌓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캠핑용품을 제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곳이었는데요.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안태국 대표의 적극적인 자세 덕분에 거래처를 만나는 족적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물론 상사의 전폭적인 신임도 얻게 됐죠. 덕분에 모든 해외 출장의 기회는 안태국 대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당시 그가 본 해외 선진 시장은 상상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캠핑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캠핑용품 시장도 엄청나게 큰 규모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서 캠핑 시장의 엄청난 잠재성을 엿본 안태국 대표.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은 한국 시장도 이제 소득 한 18,000불 정도 되면 좀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안태국 대표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창업에 대한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본 캠핑 시장의 모습이 곧 10년 뒤 한국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자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누군가 먼저 선수를 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사업은 타이밍이다. 그때 안태국 대표는 그래, 그만두자. 이제 내가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서 입사 3년 만에요. 1993년에 퇴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동안에 살고 있던 집을 줄여서 단칸 세방, 그것도 작은 부엌이 딸린 단칸 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창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는 곧장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모방은 곧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해외에서 틈날 때마다 사왔던 제품들을 뜯고 보고 분석하면서 제작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첫 번째로
야외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비큐 그릴과 접이식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 쉬울 턱이 있습니까? 물건을 팔아는 봤어도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자만수만자고 제품 개발에만 매달렸지만 성과는 그리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도 들어간 상태였죠.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이제 독립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네, 그는 힘들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배우려 들 때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소재를 강화시키고 디자인을 변화시키기를 6개월, 1년, 1년 반, 무려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세이프 무역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게 1996년 2월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요. 캠핑 용품 하면 남대문 시장에서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태욱 대표는요. 당시 대형 할인점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올 때예요. 그래서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 채널을 확보해 나갑니다. 90년대 말 대형 할인마트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은 안태국 대표. 그는 남들이 남대문 시장을 주 영업 대상으로 삼을 때 자신은 과감히 대형 할인마트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죠.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직접 생산을 통해 가격에 거품을 뺐고 품질도 높였기 때문에 무조건 싸기만 한 중국산 저가품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곳저곳 찾아가도 거부당하고 쫓겨나기를 몇 번.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들고 하루에 수십 군데의 마트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 못할 위기가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그냥 버텨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CEO들의 어떤 특성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찾아가고요. 그래도 안 되면 또 찾아가고요. 한두 번 찾아갔을 때는 귀찮죠. 저 사람 뭐야 하고 오해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또 자주 찾아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당시 대형 할인점 담당자들은요. 그래,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희하고 계약하시죠. 이런 끈질긴 감동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딱이죠. 안태국 대표는 마트 입점 후 제품 가지수를 늘려나가며 공격 경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상첨화로 대형 할인마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손님들도 덩달아 몰리게 되는데요. 특히 마트에는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다 보니 캠핑용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제품은 하나씩 둘씩 팔려 나갔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착한 가격이고 하니까 어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히트를 좀 쳤는 것 같아요. 하지만 1998년 IMF가 터지고 마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우르르 무너지던 그때
안태국 대표도 직원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더 어려울 거라 예상이 되고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딴 데 뭐 신규로 좀 들어갈 때는 앞길이 좀 막막합니다. 생각지 못한 시점에 터진 IMF 외환 위기. 하지만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줄 줄 누가 맞습니다. 알았을까요? 네? 아, 정말요? 아, 네네. 네. 네네네. 아, 네네네. 당연히 가능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인고 하니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정책을 완화시키면서 카드사들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카드를 발급해줬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카드사들이 길거리 영업에까지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의 접이식 테이블을 필요로 하는 카드사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IMF라는 위기가 그에게 이런 식으로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죠. 사무실은 연일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이 쏟아져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니 정말이지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비명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그 당시에 카드에서 제가 한 10개 정도 카드 회사가 있어요. 거기 카드 회사는 좀 규모가 있는 회사잖아요. 보면 또 지점도 많고요. 또 뭐 제가 뭐 상상의 이상을 좀 팔았습니다. 문제는 뭐가 잘 된다고 하면 또 가만히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다른 경쟁자들이 그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니전 투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가격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값싼 제품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태국 대표는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캠핑 용품만 가지고는 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없겠구나.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때 안태국 대표가 찾은 돌파구는 바로 아웃도어 패션 시장이었습니다. 캠핑용품부터 의류, 신발 등 기타 소품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토털 아웃도어 브랜드로 가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점차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 아웃도어 패션 시장이 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난다긴다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장을 뚫기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안태국 대표는 전문 인력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전투 태세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의 도전을 보고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고도 했지만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그렇게 패션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고 뛰어든 그였지만 디자인, 기획, 생산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했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장장 2년 동안 브랜드 런칭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예전에 뭐 테이블이나 이렇게 바베큐 그릴 만들 때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 한 곳속에는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토탈 브랜드로 가려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바쁘지만 또 준비를 많이 좀 해왔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요.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끝에 자켓, 티셔츠, 바지 등 브랜드 런칭에 필요한 제품 구색들을 모두 다 갖추게 되는데요. 마침내 2000년 꿈에 그리던 토털 아웃도어 브랜드 투스카로라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중소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이제 가졌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좀 목적을 좀 달성했다. 이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희망이 이제 부풀어 올랐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형 할인점에 본격 판매를 나섰는데요. 처참히 외면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잖아요. 많은 소비자는요, 익숙함에 끌려갑니다. 근데 투스카르로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거든요. 어느 하나 이게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직원들 사이에는 이제 불만까지 삭트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없으니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로서는 의욕이 상실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뭔가 그렇다고 해서 사직서라니 안태국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런칭 1년 차. 당연히 인지도는 바닥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차차 이겨내야 할 과제였습니다. 앞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필요 없네. 사장님, 함께 노력하자고 설득을 하고 나섰지만 감사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그러니 안태국 대표도 심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직원들이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사무실도 점차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더욱이 그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직원들이 경쟁업체에 스카웃되어 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못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우리 그 경쟁업체에서 저 투스카로라 안 사장은 이 업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저 오래 못 간다 하는 소문이 이제 많이 돌았고 또 현장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이제 소문이 퍼졌고 해가지고 일부 그 당시에 현장 직원들은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 그 협력업체들 분들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 정말 환장을 할 노릇이었어요. 부도가 난다는 악소문까지 번지고 나니까요. 자기 스스로도 의지력을 잃었어요. 안태국 대표는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안태국 대표는요. CEO의 기본적인 자질을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위기에는 정면 돌파를 해라. 그는 곧장 중국으로 날아가 중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산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자신이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장을 직속 산하에 두고 원부자재 관리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직접 체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좋은 옷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 더, 직원들이 아웃도어 브랜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글로벌 투어를 함께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였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좋은 것을 봐야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망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사실 결단했는 시기였죠. 이렇게 좀 모험을 좀 걸었죠. 어떻게 보면. 그의 또 다른 모험은 대리점과 직영점의 개설이었습니다. 유통망이 대형마트에만 치중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디자인, 직접 생산, 그리고 직접 판매로 이어지는 일관 시스템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제품을 제시하니 고객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으로 이어졌는데요. 매출액도 덩달아 쭉쭉 성장하면서 2009년엔 250억을 달성합니다. 그러면서 안태국 대표는요. 지금보다 더 첨단, 고품질의 컨셉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에는요. 의류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아웃도어 용품은 기능성과 디자인이다. 이 컨셉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안태국 대표는 연구소 설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디자인과 소재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귀 기울여 들으며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토종 브랜드지만 중소기업이지만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패션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고객의 눈높이도 하루하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높아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투스카로라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는 요즘도 매주 주말이면 시장 조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요즘 트렌드는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 매출 7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는 단연코 지금은 성공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세계 1등 아웃도어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태국 대표는요, 캠핑 용품을 시작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아웃도어 의류 패션 쪽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이템을 또 확장시켜 나가서 육상 스포츠에 대한 아웃도어 용품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한편요, 해양 스포츠, 항공 스포츠 영역까지 판매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시장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국내에 가진 품질력으로 세계 시장을 넘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작은 성공으로 바탕으로 해서요, 선진 시장에 나가서 세계를 제패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